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산업의 핵심 삼성전자의 모 그룹이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1942년 1월 9일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삼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한 경영자, CEO입니다. 1987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뒤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창조적 도전으로 요약됩니다. 이를 위해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언어, 상상력과 말하기를 살펴봅니다. 서도민의 파랑루비 유능한 혁신가 시사도민고 규목TV 힘차게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이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에서도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한국 모바일 산업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없으면 세계 전자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을 경영하는 방식에서도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던 이건희 회장은 삼성웨이라는 경영 방식을 도입해 삼성전자의 경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혁신했습니다. 과거로부터,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바꾼 거죠. 이 같은 혁신을 주도하고 이끌 인재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영 철학과 업적은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그의 경영 철학과 비전을 국내 무대에서 다양한 연설과 스피치로 전달했습니다. 그의 발언과 연설은 늘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형식으로 삼성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곤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혁신입니다. 혁신은 기업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 변화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 경영입니다. 인재가 없으면 기업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인재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던 그는 인재가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인재 육성이 기업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중심입니다. 기업은 고객과 소비자를 통해 성장합니다. 고객 중심의 경영을 강조한 그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경영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중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글로벌 시각과 글로벌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임원회의, 중요회의를 국내에서도 하지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일본, 도쿄 이런 세계 곳곳에서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다섯 번째는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삼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반도체를 혁신적인 제품으로 끊임없이 개량하곤 했습니다. 여섯 번째, 품질 경영입니다. 품질이 나쁘면 소비자들은 외면합니다. 품질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반도체 신화를 써나갔고, 삼성의 반도체는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도 삼성 없으면 세계 반도체 시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창의성입니다. 이건 회장은 창의력, 창의성을 강조했고 이를 실제 경영에 적용했습니다. 창의성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고, 평상시에 영화라든가 또는 레이싱, 자동차 운전, 속도를 중시하는 그런 데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곤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속도감 있는 변화, 혁신을 통해서 삼성의 세계 시장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높아져 갔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리더십입니다. 경영자는 알아야 하고 행동해야 하며 시킬 줄 알아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사람과 일을 평가할 줄도 아는 종합예술가로서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됐고요. 또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예술가로서의 자질도 발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발언과 연설을 통해서 삼성그룹의 경영 철학과 비전을 전달했고,
그 리더십은 삼성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언어는 파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라.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 어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면 모든 게 바뀌는 거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출근부 찍지 마라. 없애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구태여 회사에서만 할 필요가 없다. 6개월 밤을 새워서 일하다가 6개월 놀아도 좋다. 논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 이게 1980년대, 90년대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혁신적이었죠.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을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움직이니까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바뀌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야. 비슷한 얘기죠. 1993년 6월 프랑크푸르트 회의 발언입니다. 대단히 인상적이죠. 무려 31년 전에 한 얘기니까요. 대단합니다. 경영자는 또한 적어도 4, 5년 후의 일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1994년 6월 집무실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의 포부, 미래 비전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대단히 가슴이 넓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우리에게 끝없는 상상력과 도전 정신, 세계 최고를 꿈꾸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주는 이건희 리더십, 말하기 많이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함께 배우면서 실천하시죠. 감사합니다.